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52번째 딱 한 종목 팟캐스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전 마이크롱 이항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턴 이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만입니다. 조 대표님 2부에 하려면 또 자기도 주식도 하나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됩니까? 뭘 얘기할지 아니요, 조용만 대표님이 어. 그 중국 관련된 얘기 쓱 해주시면 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죠. 그래요? 그쵸. 그래 오늘 봐줘 첫날이니까. 근데 나름 딱한 종목 그 종목 그 녹음 참여다 벌써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이서정 씨 정도면 이제 종목도 하나 나와야 돼요. 최소한 종목이 안 나오면 어떤 그런가요? 쪽이 좋아 보이더라 이런 얘기는 해야지. 아, 네, 그렇군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토토가 안 된대잖아. 제가 이제 말하면 네. 그거는 피하고. 아니면 그런 걸 해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 똑같은 미드나 아니면 뭐 만화를 보고 뭐라 하든 간에요. 이유정 기자가 나랑 이수정 씨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똑같은 거 보더라도 이항영 위원님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자기 즐기고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미드나 영화 보면서도요 종목을 많이 찾아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Make It or Not인가 뭐 그런 또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뭐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Break It or 뭐 Not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네. 이 그 미국에서는 여자애들이나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다 따든 스포츠에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조를 엄청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 애들도 많이 시켜요. 체조를. 음. 그러니까 진짜 막 덤블링하는 거 체조를 많이 맞아요, 시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여학생들인데 그 여자 국가대표 체조 선수 이런 걸 하는 거를 하나 드라마 시즌 2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아자동차가 PPL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한테 꽂혔었죠. 아, 그래. 그 드라마의 산점 심하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약간 불리는 관계가 있었는데 네. 차가 후졌는데 차 하나 사주겠다 했더니 무슨 차 하니까 그 남자가 요즘 차는 기아를 사야지. 기아 사야지. 그래서 기아 샵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또 나와요. 기아차 잘 나가냐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아차 파워 좋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서 또 받아쓰고 제가 그 글도 한번 썼죠. 우리도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원 좀 해주지. 저는 또 저는 영혼을 팔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리죠.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새누리 연합입니다. 새누리연합. 예, 새누리 연합입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저희는 오늘 이제 그 올 말에 지금 녹음하고 저희 6월 초에 저희가 지금 그 다음 주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올릴 텐데 그래서 6월 달이라든가 하반기에 좀 관심주를 한두 개씩 다시 한번 이슈나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대표부터 하나씩 네. 풀어볼까요? 어떤 거를 좀 장기자로 관심주를 한번 뽑아볼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뻔히 보이는 지금 게임이거든요. 뭐가 뻔히 보이냐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지금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정말 머스트헤브 해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 삼성전자? 예.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오늘 그 내용 뉴스 나온 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그 CLSA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주가가 70% 상승 여력이 있다. 어디서 레포트가 났어요? CLSA요. 오 그래요. 예. CLSA에서 삼성전자 지금 6개월 그러니까 목표치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6개월 목표치가 아니고 지금 목표가를 24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2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하려면 좀 섹시하게 뭐 200, 190 이런 게 아니라 240 딱 이렇게. 나랑은 성격은 맞네. 성격이 비슷해요. 나랑 한번 부르면 더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근데 이게 왜 타당하냐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난 잘 못 알아서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삼성물산하고 이거 그 각각을 갖다가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삼성물산 지주회사 이렇게 한 다음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홀딩스로 해갖고 IT형 지주회사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예 사업부서 회사로 아예 떨어내고 삼성전자 홀딩스로 해갖고 또 이제 합병을 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주회사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나리오를 떠나서 음.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코스맥스가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BTI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 전환해서 보게 되면은 그 지주회사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해요. 근데 사업하는 회사는 주가는 쫙쫙쫙 날아가고 심지어 보게 되면 주가를 올릴 때 보게 되면은 이 분할했을 때 상장하는 첫날은 위아래로 위로 100%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 많이 열려 있죠. 계속 열려 있잖아요, 주식이. 상장하는 날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상장하는 한 날. 번에 딱 갭으로 일단 가격을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개인들은 주식을 안 사거든요. 네이버도 상장할 때 그렇게 그랬잖아요. 네이버 엔터하고 네이버하고 30만 분할할 원을 때. 시작했죠. 예. 그래서 50만 원인가 바로 그날 예, 첫날에 바로 갔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게 되면은 뭐 그 전에 기대감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고, 이 보게 되면은 완전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3,000포인트 찍는데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시장은 가는 거 없이 삼성전자만으로도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해도 네. 돼요? 저도 잘 모르니까 못 네. 알아니까 시청자들도 애청자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홀딩스가 됐고 뭐 사업회사가 하나 생겼다 이거야. 네. 그러면 두 개의 합은 네. 두 개 합이 네. 지금보다 그렇게 급증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보 이익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일부 그런 애들이 했었죠. 예, 일부 예, 했었죠. 유보 이익에 예. 대해서 과세를 그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그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라든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 되면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과세를 투자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현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갈리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제 컨트롤 타워가 이번에 개편이 된다라면 선거 이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저라면 예. 제가 만약 그런 돈이 많이 유보로 쌓는 회사라면 예, 저라면은요. 예.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반대할지 모르지만 저라면 미국 가죠. 그렇죠. 외국으로 가죠. 근데 법인을 외국 갖고 근데 가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거든요. 미국에 가도 세금에 대한 쪽이 세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유보 이익에 대해서 과세 때리는 것도 그 범위를 정해서 때리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배당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효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 지금 보게 되면은 돈 있는 곳이 가계, 정부 그 다음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이 돈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걔를 조져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삼성전자도 올해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있었듯이 배당에 대한 쪽을 시가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배당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희 회장 이후 이재용이 물려받았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외국인이 많잖아요.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삼성전자에게 자사주 매입을 해라, 배당을 해라, 뭐 이런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칼 아이칸 같은 사람 나올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 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삼성전자 다른 것들 공기업을 떠나서 뭐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배당과 관련된 공기업 정책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한국전력, 뭐 KTNG, 가스공사 이런 애들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걔네들 사실 돈 없거든. 한국전력도 빚땡이고 가스공사도 빚땡이고 그나마 돈 있는 게 KTNG인데 KTNG는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놓고 본다라면 예.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것을 매수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뭐 50%를 먹든 70%를 먹든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배당 받아가면서 그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보기에는요. 네,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재미난 얘기인데요. 하나 더 무식한 네. 질문 드리면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잘 이해 안 했는데 네이버가 네. 네이버랑 그 NH 네트워크로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맥스랑 예, BTN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개의 합이 예전 시가총액보다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왜 커져요, 도대체?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엔터하고 네이버하고 분할을 했을 때 네. 네이버 자체가 NHN이 눌렸던 이유는 뭐냐면 게임 사업부에 대한 것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엔터는 그러니까 쉽게 시가총액이 작은데 걔는 반토막 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건 적고 네이버는 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항상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회사에 대한 쪽에 대해서 야, 이 회사를 평가를 시키고 싶은데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주가를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빵 하고 띄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분할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 기회가 한 방에 빵 하고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쫀칭 못 붙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일거에 그 시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기업 분할이겠고 지주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냥 지주회사고 현금 캐시플로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흐름에 대한 쪽이 없고 진짜 지분법 연결 이익으로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올라갈 때는 원화가 강세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될 때는 지주회사가 의미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이 사업회사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게 더 평가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저기서 그럼 약간 도움 말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구주가요. 네. 144만 3천 원 언저리거든요. 네.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요. 예, 그런 관련돼서 제가 그냥 예. 다 드리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봅니다. 네. 우선주가 109만 원이네요. 이게요. 120만 원까지 갔다 네. 내려갔는데요. 109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 관심 있을 때 저건 맨날 얘기하는 거가 100만 원짜리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모레? 아니요. 코덱스 삼성으로 코덱스 들어갑니다. 삼성. ETF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 네. 많아요. 코드 번호가 102780입니다. 네. 102780. 코덱스 삼성그룹이에요. 네. 이거는 거래가 잘 되냐면요. 거래가 엄청 잘 됩니다. 네. 왜냐면요. 보통 오늘도 18만 주가 됐고요. 많을 때 100만 주. 그 주가는 6,180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 하는 애청자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기업 개요가 보면 나오는데요. 기업 개요가 이게 딱 그 현재가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보면 이게 그 코덱스 삼성그룹에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게 삼성전자 비중이 한 25% 정도 될 겁니다. 이 과거에 보면요. 그래서 코덱스 다시 한번 쭉 들어가면 코덱스 삼성그룹이라고 있잖아요. 네. 코덱스는 102780 다시 하는데 6,180원인데요. 또 자세히 찾아보면 어디가 나올 텐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25% 정도까지 차지할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비중이요. 그리고 거의 삼성전자를 추종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사더라도 아마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또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 간접 투자하신 분들은요. 증권사나 은행 가시면요. 삼성그룹 펀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삼성그룹 주로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마 시청자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대표는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앞서 얘기했어요. 23%네 정확하게. 나오죠. 23%. 예. 네, 그래서 23%. 그 몇 번 화면으로 나요? 영업문 계산했어요. 지금 엑셀로 받아갖고. 그 있죠. 예. 있죠. 그 구성이 딱 어디로 나와요? 지금 코덱스 뭐 삼성생명 제일기획 카드 엔지니어링 쭉 해갖고 있는데 주식 수하고 수량하고 현재 가격만 나와 있어서 곱해갖고 비중으로. 영업문 몇 번에서 봤냐고요? 이거는 ETF 구성 종목인데요. 0276. 0276. 예, 거기서 이제 엑셀로 받아갖고. 맞아요. 제가 그걸 지금 못 찾았는데요. 그거 나중에 그 영업문 보시는 분들은요. 0276 ETF 구성 종목부터 나오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HTS 보더라도 여기 나올 겁니다. 찾아볼 때 검색할 때 ETF 구성 종목 나오니까요. 그래서 23%가 해당되니까요. 10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못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요거 활용하시면 4분의 1 정도 효과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요? 약간 생뚱맞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꽂혀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경제요? 네, 공유 경제가 영어로 하면 쉐어링 이코노미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를 보면 이제 아나바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네,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요즘 보면 이게 다시 뜨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받는 게 미국 언론이나 미국에서도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서울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빨리 쉐어링 이코노미가 커지고 있는 도시를 바로 쉐어링 이코노미 그중 하나를. 그래서 이거를 포브스 신문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5월 25일자
네, 정확하게. 이거요. 예.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서 포브스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How Seoul became one of the world's sharing capital. 딱 뜹니다. 그게 5월 25일자 포브스에 대한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우연히 좀 보다가 여기에 또 꽂혀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꽂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서울이 예를 들어서 그 인구 밀집도가요, 저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어디요, 런던의 2배, 뉴욕의 5배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이란 도시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쓰고 공유하는 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이제 뭐 집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로 해서 자동차도 공유하고. 소카 있잖아요, 지금 소카. 네, 그런 거 우리나라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래 활발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기사 보시면 신문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자기 집을 이제 그 저기 외국 사람들한테 투어 그 관광객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안 쓰는 주차장도 그 낮에 안 쓰잖아요. 그런 걸 좀 공유하고, 낮에만 쓰고 저녁 때 안 쓰는 운동장을 주차장 개방, 이런 게 다 공유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공유하면 자꾸 렌탈만 하는데, 렌탈해서 정수기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들 같이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도 그 혼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다이닝하는 거를 요리하는 거를 한쪽에 모아놓고 같이 쓰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를 보면 산업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되면 자동차에서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동차라는 사고 다들 같이 나눴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 애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주식은 다른 얘기고, 그런 공유 경제가 하나의 큰 화두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소유욕이 좀 강하지 않나요? 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갖고 우리나라 안 됐는데 이제는 많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 이 기사뿐만 아니라 서울 쉐어링 이코노미 하면 그런 기사가 쫙 나옵니다, 구글에서. 저는 이제 하나 꽂히면 막 찾아보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자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예를 들면 우리 보면 하숙 이런 개념인데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이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거기 살아.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친구 하는 것은 돈을 내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안 나는, 그게 아니라 말동무를 해드리고요. 서로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친구가 되고, 그것도 하나의 또 쉐어링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미국에서 보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써라 이런 얘기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 서울을 하면 그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 이런 얘기, 기술 강국인데 하나의 또 하나의 개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쉐어링 이코노미가 뜰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가 서울이다. 그것이 근데 뭘 보고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했을까? 서울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보면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잘 안 보셔서 그런데요.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지불 있잖아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외국 사람들 와서 잠시 와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하나 일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놀고 있는 공간들, 아까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차를 더 살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차를 못 산다고 하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주차장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 그래서 지역별로 조그만 동네마다 오히려 조그만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게 많이 나요. 구글링 하면은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거기서 보면 예전 보면 우리나라가 그 재벌 같은 게가 한국말로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발음도 안 되잖아요. 품앗이? 이런 거가 나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품앗이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도 아마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그런 거가 공유경제가 하나의 그런 개념이고요. 미국에서는 쉐어링 이코노미가 가장 떴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를 얘기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딱TV에 글을 한번 쓸 생각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 쉐어링 이코노미 금융 위기 이후에요. 미국에서도 집 렌트를 하는 거예요.
렌트하고 집 아파트 룸 렌트하는 거가 구글 추이에서 많이 검색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에서 쉐어링을 하는 그런 것들 프로덕트나 그런 상품의 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좋아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쓰다가 경기가 좀 다운되니까 또 그런 게 늘어났고 그게 뉴욕에서도 워낙 1인기가 많으니까 쉐어링 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얘기를 내리는 건 말이 우리 미국 사람에서 보면 신기한 게 집밥 이런 것도 있어요. 집밥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서 하는 거고 뭐 서양에서 이런 게 집밥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단체로 사는 여인 그 연세가 있으면 모여서 사는 것을 서로 나눠서 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도 옷 같은 거 나누고 그러니까 놀이기구 나누는 거 하는 공유 경제인데 그래서 공유 경제가 하나의 저는 한 스토리가 충분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얘기 들어가면 약간 억지로 제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별화된 어떤 공유 경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J 렌터카라고 보고 있어요. 렌터카.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가 예전에 보면 저는 이거 또 그런 관심 갖는데다가 홈쇼핑을 보니까요. AJ 렌터카 홈쇼핑에서 상품을 팔더라고요. 네, 렌터카하고 또 동네마다 AJ 주차장도 있는데 그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요. AJ 그 렌터카가 하는 거가 공유경제 일부 레포트에서는 이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가 동부증권에서 했는데 이건 약간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차별화된 렌탈형 공유경제로 성장 지속한다. 공유경제 국가대표.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걸 봤었을 때 그런 내용을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히려 공유경제가 되면 AJ 렌터카는 피해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카쉐어링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AJ 렌터카 렌탈 서비스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역시 디테일을 물어보는데 지금 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거기서 참여해서 하는데 바로 AJ 그 사업을 하죠. 그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보면 네. 전기차를 20대 갖고 있고요. 예. 전기차 보면 업체가 5군데 있어요. 예. 그 보면 그 중에 하나가 AJ 렌터카도 있고요. 네. 건대에서도 또 예. 있어요. 예. 건대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AJ 렌터카가 지금 2012년 12월에 카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아직은 작죠. 현재 전기차 20대를 포함해 총 70회대를 운영하면서요. 23,000명의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오토 렌탈 요것만 카쉐어링인데 이게 그 특히 대도시는 유럽에서는 유럽 한 군데에서는 EU 전체적으로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LA나 이런 데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많이 해요, 이거를. 그 집카라고 해갖고 하는 건데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게 보면 이게 좋은 게 특히 대도시에 주차난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가 그 카쉐어를 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만 따로 주차를 공간을 확보합니다, 얘네들이요. 마치 그 핸디캡들 있잖아요. 그 주차 그 장애인분들 주차 구역을 확보하듯이 바로 요 카쉐어링 애들을 그 구역을 확보해놔요. 그렇게 되면 뿅 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걔네들 쓸 수 있는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그 급속 충전기를 갖다 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해서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저는 그 한번 또 써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써봤는데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많이 했어요. 거의 무료 쿠폰을 주는 거예요. 써보라고 정부 시에서도 권장하니까. 그게 보면 그때 한 차가 그때 전 전기차가 아니었고요. 그 스마트 있잖아요. 네. 네, 조그만 차 벤츠에서 걔랑 같이 해서 만든 스마트를 제가 이거를 많이 써요. 작은 차들 이런 것들이요. 그 훨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그런들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스팟이 많아요.
여기 갖다 놓고 한 두세 시간 쓰고 딴 데 갖다 놓고 자기 집에 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는 건데 이게 아주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고 물론 에이즈 렌터카에서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고차 시장 점유율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쉐어링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특히 한국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에이즈 렌터카 꾸준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주가가 17,000원, 18,000원 그 정도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지금 높지 않아요. 목표 주가는 증권사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니까요. 뭐 10% 남짓이에요. 냉정히 보면은요. 증권사에서.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큰 하나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하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떠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글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관련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비즈니스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우리나라에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 인구 구조 우리나라 예전에 이게 대가족이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왜 이게 뜨기 시작하냐면 미국에서도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면서 가족들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데 도시가 제일 1인 가구가 많아요. 혼자 사는 애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애들이 내구성 소비세를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쓰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프린터 살 필요 없잖아요. 프린터 그냥 그 집 아파트에 하나 있고 학교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개념이죠. 예전에 그게 없으면 프린터 다 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자전거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사를 하잖아요. 자전거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의도에도 자전거 많잖아요. 예, 좀 뭐 도둑질을 많이 당한 데서 걱정이 좀. 그래요? 그래서 반납 안 하고 가는 애들. 그래서 그걸 이제 카드로 해갖고 시스템을 해갖고 그래서 많이 했다는데 많이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은 주차장 그거 부지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주차장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떤 쉐어링 주차장이요? 만약에 전기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유 경제라고 했을 때 가장 파급력이 있을 만한 거는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렇죠. 이제 파급력이 있을 만한 건 자동차인데 서울 시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이 과연 배정될 만큼 그런 게 또 있을까?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 무진장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서울시에서 도로에 주차장 구역 있잖아요. 그걸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그런 거를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밴쿠버나 있고 LA도 이랬어요. 이런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있으면 그런 나라에서 지정한 구역 있잖아요. 시간당 그 돈 내고 뭐 30분당 얼마 10분당 얼마 뭐 2불 3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딴 차는 못 써요. 그게. 그러니까 쓰다가 거기에 차 세워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게 카쉐어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직 꿈 같은 얘기예요. 이거가 아직 매출도 물어보면 매출도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래서 렌트 사업을 하는 거가 제가 말씀드린 거가 렌트를 하는 뭔가하고 공유하고 이런 쪽에는 비즈니스라는 기업이 있어라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관심주로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 더 오늘 말이 된 김에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왜요? 유병헌 잡으러 가야지. 유병헌 잡으러 가야죠, 그거는요.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나는 유병헌이 지금 그 재산 2,400억 처분한다는 뉴스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아까 이규창 마음이 급하신 거 말이 빨라지신 거 보니까 혼자서 지금 유병헌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이규창 기자를 얘기했어. 이규창 기자 그래서 우리 파견하려고 이소정 사원을 인턴 파원해서. 바로 이제 저는 입기호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바로 들어가서 잡아오면 바로 그냥 부장님 되는 거야. 이 기자를 고용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근데 5억이면 할만하죠. 그리고 어떤 것보다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순천 쪽에 사람 많이 갈 것 같아. 이거 잡으러. 갔을 거예요. 많이 이미 갔을 거라고 봐. 맞아. 이게 보면 그 헌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애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트레저 헌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히 해드리면요. 오늘도 또 우리가 방송한 녹음하는 방송하는 날 보면 우리 또 키움증권의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잖아요. 소재 주목하라. 소재주.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랑 IT인데 IT에 내가 또 물어봤더니 IT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거, 소재 들어가는 거 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꼬랑지 된 거 많아. 일지 머티리얼스는 X 됐어.
요즘도 안 좋지 않아요, 일진? 일진은 지금도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근데 그때부터 제가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워닝 머티리얼스예요. 근데 워닝 머티리얼즈는 제가 그 자꾸 우리 이성원 대표가 숙제를 안 해주시는데 V낸드라고 있잖아요. 네. V낸드에 따라서 이제 V낸드가 생산 개시되고 OLED 가동률이 이제 높아지고 회복이 되면 최대 이제 수혜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먼저 생산 설비 쪽에 들어갈 때 투자한 거는 워닝 IPS잖아요. 네. 그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가동이 되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좋아진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포트가 간혹 나왔습니다. 간혹 나왔는데요. 대충 보면은요. 지금 그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좋아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교보증권 자료를 보면은요. 2014년에는 매출이 14%, 영업이익이 15%로 역시 사상 최대인데요. 문제는 2015년에 V낸드의 추가 증설 이 추가 증설이 이게 3조 원어치 추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삼성 시안에서 7조 투자하려다가 10조로 투자 규모를 늘렸는데요. V낸드의 추가 증설 및 단수 증가. 이게 난 뭔지 잘 몰라 솔직히 네. 이son 대표. 근데 거기다가 17L 및 A3 라인 신규 가동. 아 뭐야. D램 공정수 증가. 뭐 이런 걸 들고 왔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다들. 근데 중요한 건 네. 숫자로 확인드리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2014년에 매출액이 14%, 영업이 15% 증가인데요. 제가 이런 거 딱 좋아하잖아요. 2015년에 매출이요 무려 28%, 영업이익이 31% 기록한 증가할 것이다 이거야. 물론 예측이지만 이게 교보도 그랬고요, 키움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레포트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단점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게 확 샀다가 확 파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면 이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거 못한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 예전에 뭐 소디프 신소재 그 OCI 머티가 그런 논리로 상승했었거든요. 주 소디프가 이제 NF3 가스 관련돼가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소디프 올라갈 때 그 시나리오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디프가 OCI가 인수해서 OCI 머티리얼스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워닝 머티도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2D 있잖아요. 2D로 하는 거, 2D, 3D니까요. 2D 플래너 뭐 이게 정확히 발음 모르겠는데요. 낸드에는요, NO 가스 위주로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D 낸드에는 공급 가스가 10여 가지로 확대될 수밖에 없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D 낸드 시장이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뭐 이성 대표 여러분이 얘기해줬고 했는데요. 그게 되면 얘네가 하는 있잖아요. 같은 소재 뭐 이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원익 IPS는 작년 올해 많이 턴어라운드가 돼서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 머티리얼즈 회사는 오히려 내년도 올해랑 내년 그게 좋아지는 거라서 저는 원익 머티리얼즈를 제가 꽤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오른 적이 없다가 요새 지금 올라가는데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일단 뭐 시나리오는 충분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 맞죠? 네, 소디프하고 똑같은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네요. 그 가스가 한 개도 아니고 10개나 쓰면 국내에선 반올림 같은 또 이런 그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반올림하고 또 이렇게 다시 협상이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이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은 3D거든요. 미국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이제 3D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충분히 이 워닝 머티 같은 경우는 가스에 대한 종류가 늘어난다라면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이 되는 걸로? 네, 말이 정말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솔직히 여러 번 얘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잘 그 관심이 없고 제가 말할 때마다 약간 빼는 소리를 했어요. 솔직히요. 네. 왜냐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건 정말 그 형님들이 좀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보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냐면 그 맨날 제가 이 기업 맨날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가네요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뭐야? 그 나노신 소재. 어. 그래서 그 나노신 소재가 별명이 나노 구소재였거든. 나노 구소재네, 뭐 이게 나노 쉰 소재네, 맨날 이렇게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 좋다는 얘기는 시나리오가
한 1년을 넘게 나노신 소재가 뭐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벽을 뚫었거든요. 그 2만 그 3,000원의 벽을 뚫었는데 원익이도 이렇게 쭉 그 이력 그 애널리스트들 추천 이력을 보니까 얘도 나노쉬운 소재 친구였네. 아 그리고 이게 작년에 예. 보면은요 그 김병기 애널리스트인가 그 키움. 키움의 그 친구가 작년 연말에 사실 제가 연초에 이걸 봤어요. 연말에 레포트 나오자마자 제가 봤는데 그때는 워낙 거래가 더 안 됐어요. 하루에 네. 뭐 500주 1000주밖에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작년 연말에 하면 원익 머티리얼을 썼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래서 연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음. 작년 연말에도 한번 썼고 저는 연말에 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썼어요. 원익 머티에 대해서 음. 전체 애널리스트들 중에 음. 제일 먼저 썼네. 근데 작년 여름부터 썼네. 여름부터. 그때는 근데 원익 IPS가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그때도 거래가 잘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탐방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 예. 그래서 원익을 많이 얘기하는 친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좀 전 스토리 있는 오늘 네. 두 주식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저도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저는 다음 기회에 그럼 헬스케어 쪽하고 다음 기회에 또 다음 기회에 요즘에 다음이 잘 나가서 저도 다음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아까 나 미치겠어 네. 좋아하시다며.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다시 정리하면 저는 그 공유 경제가 참 좋은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괜찮은 그 푸마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푸마시. 이게 그 기사뿐만 아니라 많아요. 음. 예, 예. 코리아 뭐 서울 그 쉐어링 이코노미 하면 많이 나와요. 예, 이게 은근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사회 자체가 신뢰성이 지금 많이 음. 없어졌잖아요. 예. 사실 그 세어링 이코노미 하면은 음. 신뢰성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솔직히 저도 만약에 누가 카쉐어링 하면은 좀 찝찝해서 정말 돈이 없으면 쓰지 돈이 만약에 있었다면 굳이 그걸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뭐 공유 경제가 뭐 발달한다고 해도. 뭐야 지금 그것도 데이트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애따 이 사람아.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거죠. 이게 그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은 예전에 보면 이거잖아요. 카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디 납치가고 어떻게 알아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 딱 기관에서 하고 회사에서 하니까 하나 큰 회사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거 자동차 둘이 같이 타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이게 아니라 차를 세워놓을 테니까 너도 타고 쟤도 타라. 돈 내고 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그거 하고 결정적으로 이거 해갖고 나머지 돈을 더 경제 활동에 쓰란 얘기죠. 그렇지. 네, 그 얘기죠 지금 이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대표. 네, 아니 진짜 그게 음. 좋은 방식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음.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국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가 소유 욕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 나봐. 음. 내 거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이제 포브스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목을 했는지 저는 이제 그거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포브스 같은 데서 이렇게 주목을 했을 텐데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예. 해보세요. 이거 네네. 흥미로워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요. 그냥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아는 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네. 이제 그래도 응. 그 주택이 응. 그 주택 소유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응. 아파트 하나에 응. 그 여러 응. 명이 살아요. 응. 오히려 차라리 그걸 쉐어링 이코노미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중국이 앞선다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조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요. 이게 참 다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 얘기 할까? 저는 앞으로 제가 만약 건설회사를 하잖아요. 건설을 하면 임대업을 엄청 할 겁니다. 지금요. 임대업을요. 왜냐하면 미국에 뭐 톨브라더스나 뭐 레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다 임대업을 다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소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임대로 들어가면요. 그 뭐 유럽도 대표적으로 유럽 프랑스 이런 거 다 임대로 하는 거 월세 내고 산다는 것이고요. 뭐 미국도 그런 그 대학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있는 뭐 버클리나 이런 데들, 보스턴 이런 데면 대부분 임대거든요. 대학가는 다 있죠. 다 임대인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개인들이 우리나라 같이 개인들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학교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큰 그것들이 그런 임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전부터 건축에서 요즘 보면 크게 아파트라는 그 큰 고급 주택을 짓잖아요. 그거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일부는 이제 다 팔을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는 5분의 1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그게 이제 공유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구글 그런 거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별로 X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가 엄청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있어요. 이런 공유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저는 알잖아. 이성훈 대표는 많이 네. 봤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얘기할 때요. 하나하나 막 이거 10% 20%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크게 큰 흐름으로 돌리는 거. 거기다 이제 배웠잖아요. 스노우볼 효과 이런 거. 제가 또 얘기 떠들고 다니면요. 알아서들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 공유할 만한 품목 그리고 공유할 만한 것을 할 만한 회사 있는지. 근데 딱 얘기하면 이건 정수기가 아닙니다. 정수기는 렌탈이기 때문에 렌탈로 자꾸 보시지 마시고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는 것들이 물론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그런 렌털 회사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 저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공유 경제와 어울리는 만한 비즈니스거리.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뭐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 뭐 되겠죠. 엄숙해졌네. 네. 엄숙해졌어. 네. 이게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각자 간단히 고성 한번 얘기할까요? 조 대표님. 조금 졸렸습니다. 졸렸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네. 아유, 소연 씨요. 저는 오늘 공유경제 좀 더 저도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공부해서 뭐 하게? 아니 좋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면 이자한테 혼나죠. 아 그래요? 콘텐츠를 생산할 생각해야지. 생산해서 이제 기사를 써야죠. 기사를. 네, 오케이 말해. 이성훈 대표는요. 네. 공유 경제. 음. 정말 왜냐하면 컨텐츠는 참 좋은데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저항감. 맞아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관건일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가 그거 있잖아요. 살아보고 얘들 하면 페이백 해줄게 아파트. 근데 그 소송 걸렸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건설사에서 배째 나 돈 못 줘. 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것들이 특히 이제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주택난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들, 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하고 네.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게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애들이죠. 팟빵 스튜디오가 공유 경제지 뭐야 이게. 맞아.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팟빵이 만약 상장돼 있으면 사는 걸로. 예를 들면 딱 그런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진행된 얘기하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 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